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와. 첫 방송이라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네요. 설레고 긴장되고. 저희가 이제 둘 다 이름을 뭘로 정할까, 이 방송의 이름을 뭘로 정할까 회의를 하다가 한참 정말 많은 이름을 우리가 써가면서 했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둘 다 국밥을 좋아해서 국밥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해지게 됐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 그쵸. 이러면서. 그래서? 그쵸. 그래서 한 명은 국을 하고 한 명은 밥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국을 하고 누가 밥을 할지 얘기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아프로캡 머리? 그런 파마 머리 했었는데 그때 밥 딜런 닮았다고 누가 그래서 제가 밥이 됐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진국이라고, 사람이 진국인 사람이니까 국을 하겠다 이래서 정말 사이좋게 한 명은 국씨, 한 명은 밥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분쟁 없이 닉네임이 그쵸.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밥이다 보니까 국밥의 웹툰 이건 이상하고, 그치. 그래서 식탁이 나오게 돼서 웹툰 식탁이 됐죠. 나름 느낌 있는 이름이 완성이 됐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올릴 예정이고 그 2주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그거 주제에 해당하는 웹툰 3개를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방송의 주제 두구두구두구 여행 시즌을 맞아서 여행 웹툰입니다.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웹툰을 대신 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보셔도 되고, 인터넷이 안 돼서 못 보나? 아무튼간 비행기에서 보는 건 정말 행운이다. 어딘가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 네, 어쨌든 집에만 계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웹툰 보면서 정말 대리 만족과 대리 여행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웹툰만으로도 휴가를 대신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다들 휴가를 가셔야겠지만,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첫 방송에 여행을 주제로 선택한 웹툰은 김진, 필냉이, 선아래 작가의 환살이라도 어릴 때랑 메가쇼킹 작가의 탐구생활2, 혼신의 신혼여행, 그리고 김용진 작가의 비바 산티아고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입니다. 김진, 필냉, 선아래 작가 작품이고요. 이게 네이버에서 연재가 됐었고 지금 현재에도 완결 웹툰에 들어가시면은 공짜로 보실 수가 있어요. 회차는 26회 플러스 에필로그 그리고 후기 이렇게 돼 있어서 회차도 많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보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세 작가가 몽골 여행을 갔다 왔던 작품입니다. 그 작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작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국씨. 네, 밥씨 고맙습니다. 먼저 김진 작가는 대표적으로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아랫집 시누이, 삐뚤빼뚤해도 괜찮아, 나이스 진타임이라는 만화가 있고요. 필냉이 작가는 엄마와 딸 곱하기 2라는 만화를 지금 연재하고 계시고 선아래 작가도 날미 사는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즌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 과장님과의 신혼생활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계시고 뭐 날매게 와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니 등의 만화를 연재하셨습니다. 네, 세 작가 다 그림체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그림체라서 네, 여성분들이 귀여워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다 그쵸.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 분이 가셨던 여행이다 보니까 연재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 화씩 그리는 그쵸. 웹툰에서 정말 보기 힘든 특이한 연재 방식을 네. 이제 채택하게 되셨어요. 세 분이 처음에는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편하게 가려고 하시다가 네이버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합수까지 해가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콘티를 치밀하게 짜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자 순서대로 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화부터는 1화
김진이 그리고 그다음 2화 필랭, 3화 납 이런 식으로 날이 그리는 식으로 해서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재를 했습니다. 한 7회, 8회 정도 한 작가당 연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은 일단 정말 귀엽고 정말 세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캐릭터가 일단은 귀여워요. 그런 맞아요. 우주복을 다 입고 계시죠. 쫄쫄이. 원래 김진 작가의 캐릭터는 쫄쫄이를 입지 않는데 맞아요. 그 편함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사회에서 만난 이분이 작가가 되고 나서 만난 분들인데 이렇게 스스럼 없이 친하고 서로 정말 더러운 것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감상이 요 회차가 셋이서 나눠서 각자 그리기는 했는데 13화 같은 경우에는 외전이라고 해서 세 작가가 한 화를 같이 그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몽골에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몽골 여행의 어떤 배변 현실을 그린 회차입니다. 근데 이 회 같은 경우엔 13회 같은 경우엔 13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을 세 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그린 화인데요. 사건의 개요가 뭐냐면 이제 몽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초원에 볼일을 보려면은 땅에 그냥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볼일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세 작가가 어디 구덩이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필랭 작가가 볼일을 먼저 봤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망을 봐주고 있는데 망을 봐주는 쪽이 아니라 망을 봐주고 있던 뒤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 선아래 작가님이랑 김진 작가님은 미처 옷을 추스르지 못한 채 엉덩이를 그러니까 드러내 보인 채 그 뒤쪽으로 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지나갔던 그런 사건을 각자의 시선에서 그린 어떤 화입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 이거 보고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그렸다는 것도 재미있고 일단 사건 자체도 워낙 재미있고 거기다가 정말 배변 현실 그 안타까운 배변 현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그려내서 참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재미있었고 이거를 만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여기 여행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화장실 얘기만 나오면은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그거 화장실 보고 나는 여곳은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거랑 벌레. 벌레. 벌레가 무서웠어요. 지금. 네, 전 많이 무서웠어요. 전 벌레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좀 그게 귀엽더라고요. 볼일을 보는데 말을 본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현지인 가이드들한테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수줍게 볼일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 보러 다녀올게요 이랬더니 진짜 말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면 현지에서 말 보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볼일을 보는 건 남자들만 그렇게 쓰는 거래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들이 여성 작가들이 와가지고 말 보러 갔다 온다 하니까 그게 웃겼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이드분들이랑도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가족 놀이처럼 되게 귀여웠어요. 정말. 그림체가 일단 너무 귀엽고 그 쫄쫄이들이 색깔이 각각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엉덩이 같은 거를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볼도 동글동글하게 그리셔가지고 다들 너무 귀엽습니다. 김진 작가님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꼭 보세요. 저 김진 작가님 그림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김진 작가님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에서 정말
진짜 감칠맛이 나는 그 캐릭터들을 보실 수 있죠. 맞아요. 이게 3명이 연재하는 거다 보니까 각각의 그림체 차이와 조금 이제 연재하는 스타일의 미묘한 차이 같은 네, 것들을 발견하는 맞아요. 재미도 있는 그런 웹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툰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웹툰 한 줄평. 야심찬 거였어요? 야심차게. 나 야심찬 건 줄은 몰랐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 웹툰을 보고 한 줄평을 얘기를 하자. 리뷰 방송이니까 나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신 저죠? 네. 밥씨의 한 줄평을, 밥씨의 한 줄평을 들려주세요. 저의 한 줄평은 대신 가줘서 고마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깔끔 떨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집낯을 가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집 아닌 데서 잠을 좀 잘 못 자고 볼일을 좀 잘 못 봐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반면에 대신 볼일을 본 장소는 익숙해지는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영역 표시인가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자고 막 게르라고 그 야외에 있는 그런 거에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이 작가님들이 이렇게 대신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는 몽골을 안 가봤지만 되게 가본 것 같다. 되게 친숙하다. 길에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 있다 하면 반가울 것 같고 이 만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의 한 줄 평은 대신 가줘서 고마워가 되겠습니다. 국씨는 어떠세요? 저의 한 줄 평은 셋이 한 번 더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입니다. 정말 귀엽다. 너무 귀여웠고 세 분의 우정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이렇게 여행을 가서 세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거를 다른 분들은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정말 친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거고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꼭 다시 몽골을 다녀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힘든 아프리카, 남극 이런 데를 가서 재밌는 만화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보고 싶은 정말 추천합니다. 네, 추천. 네, 두 번째 작품은 탐구생활2 혼신의 신혼여행입니다. 메가쇼킹 작가의 작품 이 탐구생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연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무료로 보실 수는 있는데 모바일 지원을 안 해서 컴퓨터로 보시거나 아니면 만약 모바일로 보시려면은 그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행이냐면 국토 종주 자전거 여행인데 신혼여행. 신혼여행 무려.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작가와 작가의 이제 아내로 등장하는 홍금보 씨. 윤금보. 윤금보구나. 네. 윤금보 씨. 별명이 홍금보예요. 아무튼 그 금보 씨와 메가쇼킹 작가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그 서해안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서 무려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춘천을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오는. 중간에 독도도 다녀왔어요. 네, 독도랑 울릉도까지 다녀오는. 그래서 마라도, 독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남단과 맞아. 최동변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맞아, 심지어 마라도 가서 짜장면도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2달에 걸친 신혼여행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도 국지가 작가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메가 쇼킹 작가는 네이버 웹툰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애욕전선 이상 없다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계셨었고 탐구생활 시리즈를 시즌 4까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작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연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연재를 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탐구생활 시리즈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네이버가 들어오고 나서 좀 웹툰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했던 웹툰들이 조금 유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색이 있죠. 이 그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작가가 정말 말을 정말 신기하게 잘해요. 언어 표현력이 정말 경지에 오른 수준이에요. 이게 잘하는 건가? 아무튼 특색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또 없을 그쵸.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만화 초기에 메가쇼킹 작가님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데 활발한 배변 활동의 소유자신데 이제 초반에 쾌변을 하신 거예요. 쾌변을 하시고 이제 아내분께 큰 대변을 보셔서 여행 운이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건데 만화적으로 그게 무슨 사머니즘이냐 이런 샤머니즘과 쌈에 이런 거대 합성. 쌈 하니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네. 싸다와 샤머니즘의 이런 합성어 이런 식으로 말을 조합하는 능력이 대단하세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몸이 막 이렇게 안 좋으셔서 이렇게 떨리는 거를 수전증 환자가 만진 젠가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왜냐면 그냥이면은 그냥 몸이 떨렸다. 이렇게 할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 자네와 은혜가 결별해서 따로 솔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이빨이 모르스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표현도 많이 맞아요. 하시고 제 생각에는 한떨기 이런 표현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쓸 수 있는 작가는 맞아. 이분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하시다라고 많이 느끼는 거는 이 패러디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막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간판 같은 경우에는 네, 간판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그 여행하다가 돌아다니면 만나게 되는 모텔이랑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모텔이랑 그 음식점들 식당 그 간판을 꼭 되게 재밌고 감칠맛 나게 그걸 넣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펄벅의 돼지가 아닌 돼지 그리고 원탁의 기사 식당 기사 식당을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시고 잭 바우어의 24시간 해장국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강풀 작가님이랑 친하시다 보니까 모텔 이름을 항상 도영 모텔이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 재밌죠. 저도 몇 개 그냥 썼는데 저는 되게 참신했던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안타깝기 서울역에 그지 없군요. 이건데 그게 자기 아내가 이제 되게 뭔가 나름 거의 거짓골하고 너덜너덜해져서 말 그대로 이제 있는 거를 안타깝기 그지 없다라는 표현을 안타깝기 서울역에 그지 없군요. 이렇게 써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쓰면서 뭔가 감칠맛이 나는 그야말로 되게 언어 표현을 재밌게 쓰시는 작가님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게 표현이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작품 내내 다 이렇게 맞아요. 쓰시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가지고 웹툰을 보면서 약간 피로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쑥쑥 넘길 수가 없어서 그거는 좀 피로도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신한 표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귀의 경읽기 이런 것도 이 작가님은 소귀의 랩하기 이런 식으로 또 쓰시고 겁을 먹었다 이것도 그냥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겁을 먹었다. 그거랑 이제 여행하다가 뭔가 두근대고 이제 뭔가 설레고 이런 거에서는 가슴이 D컵까지 부풀어 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력을 많이 쓰시는데 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진짜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피로도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드립 좋아하시면 거의 교본으로 쓰셔도 될 정도의 감칠맛 나는 드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맞아요. 네. 좀 코드가 맞아야 딱 정말 재밌을 그런 만화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상들을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신혼여행을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근데 뭔가 신혼여행을 이런 걸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이 여행이 굉장히 보면은 대단하다 싶고 의미 있고 되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요즘에 저희 친언니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양가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일가 친척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혼수라든지 집장만이라든지 뭐 그런 거서부터 뭔가 인테리어를 고친다 뭐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다 일거리고 그리고 결혼식도 결혼식장 뭐 요새 스드메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청첩장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말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와중에 저희 친언니는 이거를 저희 가족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친언니는 저희 어머님이랑 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걸로 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결혼이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 불화 같은 것 때문에 오는 저희 집은 사실 그렇게 불화가 심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좀 저희 가족을 해명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째 딸이 결혼하는 거니까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저희 언니 입장에서는 또 자기 결혼하는 거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욕심 때문에 이제 서로 양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둘이 투닥투닥 할 때도 있거든요. 잘 다닐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스트레스여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왜 휴양지를 가는지 알겠다. 쉬려고 가려는 게 신혼여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메가쇼킹 작가는 이 아내분과 결혼을 하고 2달 동안 자전거를 타는 걸 신혼여행으로 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두 분이 생각이 딱 잘 맞아서 딱 간 거였으면은 힘들어도 뭐 이럴 텐데 일단 한 분은 조금 시들했었고 아내분께서 그쵸. 잘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중간에 정말 싸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화에서 물론 화해를 계속 하시지만 그쵸. 그래서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준비되었던 여행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어요. 그 둘의 여행 스타일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맞아. 네, 또 이게 작가분이 그 남자 작가분이 자기가 그림 그린 거니까 그 여자분의 입장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작가분 입장에서 그린 만화를 보면 작가분의 어떤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뭔가 결혼이 가지는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피곤함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결혼 이후에 이렇게 신혼여행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 댓글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갑론을박이도 이게 금보가 뭐가 잘못을 했냐 힘들지 않느냐 이거랑 여행까지 가서 뭐 그래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티즌 분들도 싸우고 계시고 만화에서 맞아요. 부부도 싸우고 맞아요. 계시고 그런 만화입니다. 궁금하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가 잘못했는지 꼭 그게 중요한 만화는 아니지만 그쵸. 그런 감상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무래도 부부가 간 여행이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간 여행인데 이제 작가가 그 여자분이 항상 이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이제 먹을 걸로 달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도 있고 아무튼 둘이 여행 가면서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웹툰 중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랑
비바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땐 작가들끼리 진짜 하나도 안 싸우고 갔다 갔다 하고, 비바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행들이랑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굉장히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데 비해 탐구 생활은 정말 그냥 매 회차마다 두 분이 싸우시고, 그리고 막 이제 그 금보 씨가 울컥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울컥하게 되면은 헐크가 돼서 맨날 얼굴색을 초록색으로 칠하시는데 그게 한 화에 한 번 이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두 분이 되게 투닥투닥 하면서 여행 다니시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좀 이게 더 리얼리티가 높은 건가? 엄청난 리얼리티. 미시령을 넘는 리얼리티. 미시령을 자전거로 넘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자전거 여행을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 차가 이렇게 쌩쌩 달리고 약간 죽을 뻔한 적도 있는 그런 맞아.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서도 또 싸우시고 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쵸. 그거는 진짜 보는 사람이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바람을 맞아서 이제 금보 씨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도로에 자전거랑 철푸덕 쓰러지셔가지고 그게 차라도 지나갈 뻔했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그 작가님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보 씨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겁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튼 자전거를 세워놓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가분은 그래도 일정을 맞추려면 조금씩은 가야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자 이러다가 그것 때문에 또 둘이 싸우고 그쵸.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히 자전거라는 어떤 수단으로 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도보로 국토 종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불편한 점들이 더 있지 않았나. 속도는 조금 더 빠를지 몰라도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작품의 한 줄평을 얘기를 해야죠. 밥씨의 한 줄평은요? 저는 이걸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게 신혼여행이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의 한 줄평은 이게 신혼여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여행 진짜 말 그대로 혼신의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은 좀 그냥 정말 로맨틱하고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다음에 갔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 맨날 여행을 다음에 가야지 하면 못 가니까 신혼여행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나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암튼 이런저런 감정을 다 담아서 이게 신혼여행이라고 저는 한 줄 평을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나라면 못할 거야.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저는 일단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지 못하기도 하고 저는 신혼여행이 힘들어도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고 그런 여행이었다면 저는 정말 아마 중간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무섭다. 그러니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만하자.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여행을 택하던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내를 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되게 좀 약간 너무 안 뭔가 좋게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랑 비바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여행이잖아요. 근데 이거 탐구 생활은 국내 여행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선정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행을 또 그렇게 막 가보지를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서울 촌놈이 바로 딱 저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또 되게 아까 몽고 그것처럼 되게 대리만족 많이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주를 갔다 온 게 외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주가 자전거 도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일정상 못 가봤는데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간 건 아니고 상주에 자전거를 갖고 가서 상주를 이제 부부가 여행을 한 거를 외전으로 한화 더 있는데 그거 보고 상주도 되게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국내에 좋은 곳들을 이제 감상을 써놓다 보니까 되게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이런 데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가보면 좋겠다. 저는 제주도는 몇 번 가봤는데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니까 이거 보시면은 또 거기다 국토를 다 돌았으니까 그쵸. 그거 보시고 뭔가 나는 이 지역은 진짜 가보면 좋겠다 이런 지역이 생기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맞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네. 만화이기도 하고. 사실 몽고 같은 데는 휴가 때 어떻게 갈 거예요? 그쵸? 그렇죠. 기간이 직장인이 그렇게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뭐 산티아고도 스페인이니까 스페인까지 또 가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탐구 생활 같은 경우에는 다 국내 돌아다닌 거니까 한 곳 정도 선정해서 간다 하면 또 갈 맞아요. 수도 있고요. 혹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또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에 또 작가가 Q&A 받아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자전거 여행 하시는 거면은 이게 좀 뭐 연재한 지가 좀 돼가지고 최신 정보는 아닐 건데 그래도 자전거 여행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고 도움을 얻을 만한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휴가를 혹시 제주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메가쇼킹 작가님이 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계세요. 네. 쫄깃센터라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진도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술 드시고 이제 사진 올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곧 제주도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메가쇼킹 작가님도 뵙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쫄깃센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김용진 작가님의 비바 산티아고입니다. 이 작품은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고 현재는 유료가 되어서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셔야 보실 수 있는데요. 총 원래 연재를 할 때는 67화 이 정도인데 두 회차를 합쳐가지고 한 횟당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래서 스토어에서는 34화 이 정도가 되니까 대여를 하시면 일주일에 3,000원 정도, 소장을 하시게 되면은 한 5,000원 정도니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으면 한번 결제를 하셔서 보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네, 좋죠. 좋은 만화였습니다. 네, 이 만화는 이제 김용진 작가님이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있다가 뭔가 현실을 벗어나자 이렇게 해서 산티아고 길이라고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에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곱의 무덤이 있는 약간 프랑스와 스페인을 이렇게 쭉 거쳐서 8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걷는 여행입니다. 네. 관광지를 간다기보다는 쭉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여행과 비슷한 거죠. 몽골도 초원을 쭉 가는 거니까. 그 길을 이제 걸으면서 정말 작가가 하는 모든 생각,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둔 정말 여행 자체에 집중한 그런 만화입니다. 네, 길을 걸으면서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 김용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바 산티아고 하기 전에 징글정글을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셨는데, 이것도 징글정글 지금 완결이 된 웹툰이고요. 비바 산티아고 이전에 연재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화는 무료로 제공되는데 완결까지 보시려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어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보실 생각이 있으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 모바일로 보시려면 그 네이버 북스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스토어 결제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 서재에 뭐 저장하기 뭐 이런 거 돼가지고 그냥 인터넷 안 될 때도 저장 딴 데서 해놓으면 미리 볼 수도 있고 해서
그 징글정글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담담한 에피소드들이 엮인 그런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막 등장해서 각각 동물들이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그냥 좀 서정적이고 그림체도 좀 서정적이고 그런 느낌의 웹툰입니다. 궁금하시면은 그 1회부터 몇 회까지였지? 그러니까 몇 회까지는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 앱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가 좀 자기랑 잘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되게 이 작가님이 되게 담담하고 좀 조용하신가 봐요. 그 비바 산티아고도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징글정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네. 이 만화가 이제 약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랑 탐구 생활은 조금 유머러스하게 그쵸. 여행을 풀었다 하면은 이건 좀 진지하고 따뜻한 감성,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이 만화를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 작가의 진정성, 그리고 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것들이, 물론 다른 만화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진정성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 작가님이 진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작품에서,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의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글거린다고. 그래서 감정적인 말들, 감상적인 말들을 좀 오글거린다고 하면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그 진짜 좀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멘트들, 그런 어떤 서술들, 그런 표현들 때문에 오글거린다는 생각보다도 더 좀 뭔가 감동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걸 지하철에서 봤는데 순간순간 울컥해서 약간 지하철에서 울 뻔했던 창피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글거리는 거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이걸 보면서도 살짝 오글거린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 때문에 진짜 되게 뭔가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확실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오글거린다는 생각을 정말 진짜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전 조금. 저는 되게 엄청 감상적인 사람이라 저 오글거리나요? 저 오글거리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하실 때부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한국에서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들 그쵸. 이것과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둠이 찾아오고 주위가 고요해지면은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게 된다. 하면서 이제 각종 뭐 시계나 뭐 마음속에 있던 소리들이 막 작가들한테 말을 걸어오고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하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은 낮에는 우리가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게 맞아.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할 것도 있고 해서 안 들리는데 정말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됐고 여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여행을 가도 되는 건지 이 그쵸. 시기에. 여행은 솔직히 언제나 좀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막 당일치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이분도 이제 거의 한 달 다녀오신 거니까 그쵸. 이렇게 긴 여행,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는 누구라도 좀 망설이게 되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여행에 가기로 이제 결정하시면서 행복을 아는 거랑 행복하게 사는 거는 다르다. 이런 거랑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할 내일의 100가지 이유보다 이 길을 가고 싶은 오늘의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물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멋들어지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별 감흥 없이 읽은 거 아니야?
다시 읽어볼까요? 엄청 멋있게 읽어봐요. 읽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오글거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보시라고요. 감성적이시라며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할 내일의 100가지. 아니야, 못하겠어요. 아니, 멋있게 읽어줘요. 작가님은 얼마나 멋있게 공들여서 쓰셨겠냐고. 네,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국씨가. 부끄럽네요. 이게 영상이었으면 좀 창피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점들이 그런 표현들이 웃지 마세요. 엔진한다고요. 이거 사실은 저도 이 표현을 되게 좋았어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밥씨가 읽어주실. 그래요. 제가 멋있게 읽어볼게요. 글씨가 잘 못 알아보게 쓰셨네, 국씨가. 빨리 쓰느라 그런 겁니다. 원래 잘 써요. 제가 국씨가 감상을 이런 표현이 좋았다 이런 걸 써놓으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이 찾아오고 주위가 고요해지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행복을 아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할 내일의 100가지 이유보다 이 길을 가고 싶은 오늘의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제가 읽은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진지하고 진중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담백하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다 읽으면 안 돼요? 좋은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장면이, 여행에서 첫날에 우연히 만난 분들과 같이 이제 팀으로 여행을 하게 되셨는데, 작가님이,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작가님한테 거북이와 앵무새 같은 이런 동물들이, 작가님 머릿속의 세계에서 이제, 친구인데, 거북이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가.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고 친구. 특히 이런 여행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도 조금 이런 배낭여행을 해봤었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국씨가 배낭여행을 가봤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했던 배낭여행입니다. 남미를 갔다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그렇죠. 제가 한 달 반 동안 남미를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혼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섭잖아. 이건 조금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말도 남미는 스페인어만 쓰기 때문에 안 통하고 단체 배낭여행을 가게 됐죠. 그래서 완전 정말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게 돼서 약간 이제 작가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 사람들이랑 왕따도 있었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무섭다. 싸우기도 했고 서로 감정 상할 일들도 있었고 미묘한 갈등도 있었고 썸 탄 분들도 있었고 역시 어딜 가나 썸인가요? 그렇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행 가면서 현실의 나를 떨쳐내고 모르는 사람들과 정말 나답게 여행을 하자 이러면서 갔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정말 마음의 문을 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만화를 보면서 그때를 다시 확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조금 마음을 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쵸. 조금 여행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굳이 같이 다니고 싶지 않고 이런데 그래도 같이 함으로 해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도 그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마음을 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별로 마음 안 준 상태로 그냥 서로 깔끔하게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표현상으로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좀 질척거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서로 주고받고 그냥 깔끔하게 마음 주지 않고 마음 받지 않고 이런 상태가 좀 쉬운 선택이어서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냥 일상에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면은 24시간 붙어 있고. 그쵸, 아무래도 또. 그 숙소도 1인 1방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부딪혀야 되고 여행지도 사실 가는 곳이 비슷해요. 아무리 자유배낭여행이라고 해도 비슷한 곳에 가기 때문에 가면 마주치고 이래서 마음적으로 안 엮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게 힘들기도 그러게요.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 여행을 가면은 글을 많이 쓰거든요. 오. 글을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뭘 하고 있으면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집에 오면 컴퓨터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과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적어져요. 인터넷도 잘 되니까 요새는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많이들 그러죠. 근데 여행에 가면은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남미는 더. 아니, 근데 은근히 잘 돼요, 또. 은근히 잘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안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밖에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보지도 않던 풍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자연이 멋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정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글로 다 써두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냥 기억만 해두는 거랑 다르게, 그때 감정들이 막 살아나는데, 작가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시간의 공기와 온도까지 기억에 새기는 것이다. 이러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게 글이었고, 작가님한테는 그림.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정말 그 시간에 공기랑 온도까지. 그쵸. 그런 뭔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건 되게 좀 필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면은 기록을 해두는 것이 네. 사진을 막 찍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자기한테 남을 수 있는 기록들을 해두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는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디 여행 가면 그렇게 기록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리고 못 그리는 그림이나마 그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웃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안 웃기시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유럽 여행 옛날에 갔을 때 막 기록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되게 감상에 막 가득 차가지고 써가지고 되게 스스로 흡족해했던 건데 스위스에서 이제 호수를 쭉 보면서 호수에 이제 물이 이렇게 햇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써놓으면서 물이 뭐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고 뭐 그게 어떻다. 그게 약간 호수에서 파도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물결이 치면서 거기가 햇빛이 다 반짝여서 마치 무슨 이렇게 알알이 반짝이는 것처럼 호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의 표현을 써놓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바둑판을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격자로 이렇게 바둑판 같은 걸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걸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빗금을 칠해놨더라고요. 아니, 나는 뭐죠? 무슨 그 밑에 그 글로 써놓은 설명이 아니었으면은 그게 뭔가 싶을 뻔했어. 내가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본인은 그때 되게 나름 흡족해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림은 좀 아닌 것 같고 글로 기록을 해두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봐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기록을 하는 네. 게 좋은 것 그쵸. 같습니다.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그림도 그리는 것도 좋죠. 전 그래도 그냥 딴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짧은 여행도 갔다 올 때 요새도 기록하는데 항상 그림 그려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는 지금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닌가 보더라고요. 잘 못 그려요, 여전히. 그래서 좀 저는 슬픕니다. 저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반무룩해졌어요, 반무룩. 네, 좀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 결론은 뭐죠? 네, 너무 생뚱맞았죠? 근데 어쨌든
뭐 갑자기 정리하면 기록을 해두는 게 진짜 여행에 있어서 진짜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환기를 계속 할 수 있고 말했던 네.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건 그 시간에 뭐 공기와 뭐 이런 것까지 기억에 새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거랑 이제 이 작품의 연출적인 것에서 제가 좀 감탄했던 거는 중간에 막 누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고양이가 얘기를 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들이 정말 재치 있다. 이런 이 작가님이 그냥 진지하고 감성적인 얘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 귀여운 것들을 연출할 줄 아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어요. 맞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를 귀여워해서 먹을 걸 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물색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었는데 또 제가 또 고양이랑 강아지 뭐 이런 동물을 좀 좋아해가지고 좀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 장면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연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인데 뭐 작품의 내적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완성도가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단행본으로 소장하고 싶은 웹툰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뭐 얘기를 간단히만 하자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웹툰으로 연재를 하면서 이 웹툰 전체를 하나의 산티아고 길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로서부터, 그러니까 프롤로그 예고편 이런 거에서부터 마치 그 길을 하나하나 쌓듯이 작품을 그리셨다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에서도 그 길을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봐주신 여러분들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것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보면서 완결성이 되게 좋다. 완결성? 그러니까 이게 네, 작품이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구 생활이랑 앞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랑 탐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좀 일상툰 느낌으로 그때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비바 산티아고는 그 웹툰 비바 산티아고라는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어떤 길처럼 대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작가가 걸었던 내용, 그리고 그렇게 길에서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작품 전체가 그 길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의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 얘기 같은 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짜임새와 완결성 같은 게 진짜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지금 길이랑 만남 얘기를 하게 돼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이 단지 이제 작가가 가서 우연히 일행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4명이 같이 그 출발점에서 만나서 한국인 4명이 우연히 만나서 같이 순례길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거 자체로 신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물어보고 작가님이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저 하면서 도시는 소재를 발굴하시고. 그쵸. 작가 본능인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 하거든요. 저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삶에 이제 시선을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따스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놀라웠던 건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베르게라고 그게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인가 봐요.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 근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까지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친 사람들이나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묻고 듣고 하는 거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일 정도라면 봉사자들 혹은 그 알베르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런 걸 들어서 그거를 작품 속에 그려낸다. 그러니까 그런 건 쉽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와중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길이라는 애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길 위에는 머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어떤 발견? 그게 저로서는 진짜 되게 신선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연, 이야기 이런 것도 물론 하나하나가 되게 재미있고 또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작가님의 어떤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발견이 저로서는 굉장히 나름의 충격이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두 명의 이야기가 되게 머리에 남았는데 한 명은 일본 그때 이제 쓰나미 얘기가 나오는 걸 맞아요. 봐서 그때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계신 분을 있었어요. 두 분 정도 있었어요. 네. 만난 사람 중에. 약간 지금 울 것 같다. 제가 울컥했던 게 좀 꽤 많았는데 그 60화 되는 거에서 진짜 울 뻔한 위기가 대위기 한마디로 공공장소에서 울 뻔한 대위기가 이 그 쓰나미 그걸로 인해서 정말 폐허가 돼버린 마음속에 폐허가 돼버린 일본 청년을 만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지금 갑자기 눈물이 살짝 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네. 뭐죠? 아무튼 근데 이제 작가님이 그때 혼자서 먼저 출발을 하시면서 새벽 4시였나요? 이렇게 일찍 나가셨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왜 우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는 쓰나미 때문에 왔는데 자기가 이 여행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찾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거기가 산티아고 길의 그 마지막 도착지인 그 성당에 가기 거의 일보 직전이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여기서 여행을 끝마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여행. 가서 정말 수집하듯이 관광지를 보고 사진을 찍고 오히려 여행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 건데 우리가 항상 현실에서 이런 말들에 시달리잖아요. 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식의 일들에 시달리다가 그런 걸 벗어나서 여행을 가서도 여기에 왔으니까 이건 해야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왔으니까 해야지.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목적이 있이 떠나서 그 목적을 완수했을 때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저는 좀 감동을 했었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이 같은 에피소드 얘긴데 왜 울컥했냐면 제가 대위기였다고 했잖아요. 울 뻔했다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작가님의 표현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일본 청년이 진짜 그 폐허 더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쓰나미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광경이 불과 몇 분 뒤에 전혀 다른 광경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 산티아고 그 길 동상 같은 거 그거가 바로 다음 컷에서 그 동상이 무너져 있고 그 위에 배가 있는 똑같은 컷인데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와중에 약간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그림체로 그려낸 그 어떤 쓰나미의 광경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뉴스로 봤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더 나면서 그 와중에 그 사람들 어떤 폐허가 돼버린 그 사람 일본인 청년 울고 있는
청년의 어떤 마음 그런 게 갑자기 엄청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이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 된다는 그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랑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희망을 사람 속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이게 뭐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진부하다는 건 또 그만큼 뭐 설득력과 힘이 또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정말 그런 컷 사이의 어떤 표현에서 정말 뭔가 갑자기 뭔가 공감이 확 되면서 왈칵하는 뭔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도 있고 그 요새 안 그래도 그 일본인 정치인들이 워낙에 예쁜 짓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진짜 그런 정말 감정을 뭔가 넘어서는 그런 공감대 같은 거를 작품에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어쨌든 진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저로서도. 맞아요. 저 이제 한 가지 더 다른 정말 좋았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그 같이 여행을 하는 동료 중에 한이라는 요리의 신. 참. 그 여자분 캐릭터가 있는데 그분이 집에서 좋은 딸 막 이렇게 그런 모든 사회에서 주어진 자기한테 그런 역할들에 조금 시달리시던 분인데 여행에서 그거를 조금씩 떨쳐내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에 있다가 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저도 변해왔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좀 개인적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감 포인트들이 맞아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에 공감이 됐고 이렇게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또 공감하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뭐 강력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결제를 하셔도 그냥 뭐 사실 뭐 되게 엄밀하게 그냥 돈 얘기만 따져서 하자면 이 작품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미안할 정도이긴 한데 근데 그 관심이 저희 얘기 듣고 관심이 생기시면 이렇게 1화 정도 결제해서 대여하는데 한 편이 1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내가 이 작품을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씩 결제해서 보셔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쯤은 볼만한 웹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이나 뭐 삶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진짜 생각해볼 만한 그런 어떤 계기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작품을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보는데도. 맞아요. 이것도 10화까지 무료예요. 10화까지 네. 무료구나. 그럴 때는 10화까지 보시고 맞는다. 이게 좋다 하시면은 결제를 하셔서 보시고 이것 때문에 산티아고 길로 떠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리만족 했습니다. 저는 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 작품의 또 한 줄 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쵸? 저의 한 줄 평은 가본 사람만이 알 거다. 이 감정들을.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물론 저도 배낭여행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서도 작품을 보면서 마지막에 길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고 이런 감정들이 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담담하게 정말 아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이상하기도 했었다. 근데 그건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그런 감정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가본 사람만이 알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나중에 그렇구나. 좀 꼭 가봐야 되겠다. 이걸 같이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산티아고여 영원하라입니다.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분히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시일 내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걸 보고도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를 않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여기까지 언제 가보겠나 싶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저런 한국에서의 일들이나 삶이 또 있고 한데 여길 언제 가보겠나 싶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딱 어리죠. 근데 암튼 뭐였죠? 이거? 어려요, 제가. 어립니다. 암튼 그런데 제가 진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그렇죠. 살면서 진짜 막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경험들을 해볼 수도 있고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평온한 삶, 좋은 삶을 살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길이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치유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여행자가 많아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산티아고 길이 상업화 같은 게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남아서 정말 그 치유의 의미, 그 어떤 길의 어떤 순례의 의미를 좀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남아 있어 준다면 그때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상업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있는 관광지처럼 되고 있다 해서 그게 마음도 좀 안타까웠고 제가 나중에 진짜 제 인생에서 그런 약간 밑바닥 진짜 좌절 뭔가 그런 거를 겪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산티아고 길이 지금처럼 본연의 어떤 치유의 의미를 가진 길로 남아 있어 준다면 그때 그 길에 가서 나도 이 작가님처럼 혹은 이 작가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길에서 어떤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한 줄 평은 그 산티아고를 마치 이제 이상향으로 남겨두는 거죠. 마지막 보루로 그렇게 남겨두면서 산티아고여 영원하라 라고 한 줄 평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선정 작품, 세 작품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해보았고, 네. 이제 여행 특집이다 보니 여담으로 여행 얘기를 조금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생각이 갑자기 생뚱맞게 많이 드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뒷부분으로 갈수록 심취해가지고 맞아요. 첫 방송이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 완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인 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맞아요. 근데 저도 좋아해요. 너무 짧게 얘기했죠. 앞부분에. 너무 짧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많화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공짜니까. 네, 공짜입니다. 네. 짧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맞아요. 딴 거는 거의 60화 정도 되거든요. 그 탐구생활이랑 비바산티아고 둘 다 60화가 넘는데 이거는 20 몇 화였지? 26화 정도니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지금 현직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맞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작가분들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연재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쵸? 네. 어쨌든 분량 조절이 실패해서 잠깐 황급히 홍보를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해보았습니다. 봐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김진 작가님, 선아래 작가님, 필행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팬이에요. 전부 다 화이팅. 네.
네, 어쨌든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오면 저 같은 경우에 그 비바 산티아고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기억에 남는 대로 쓴 거여서 좀, 네,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행이 좋은 이유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심지어 뭐 길거리의 돌이나 풀 하나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말 그대로 여행을 가면은 뭔가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비가 와도 특별한 것 같고 날씨가 좋아도 특별한 것 같고 흐리면 흐린 대로 특별한 것 같고 막 모든 맞아요. 광경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왜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해골물을 드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일상에서 우리가 그 익숙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뭔가 그런 익숙함이라는 거에 함몰되지 않고, 그런 거에 뭔가 너무 말 그대로 익숙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창한 의미를 찾아낸 게,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잖아요. 다시 말해보면. 일상 속에서 익숙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새로운 의미를 항상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엄청 거창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거창한 걸 생각해낸 게 그거를 생각해보면 저는 여행을 잘 안 가거든요. 안 가고 그게 막 힘들어서 잘 못 가겠어요. 사실 저 내일로도 다들 가는 늙은 게 탄론한 거 아닌가요? 이걸로? 아닙니다. 근데 저는 더 어릴 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내일로도 남들 다 가는 내일로도 저는 안 갔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저 되게 지금 패배자 같이 들리나요? 근데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집을 벗어나면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제가 그렇게 까탈스럽고 막 그런 여자야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제 변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근데 제가 집 아닌 곳에서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되게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돌아다니면 더 피곤한데 그럴 때일수록 더 잠은 안 오고 이래서 저는 집이 제일 좋아요. 전 집순이입니다. 고백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행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집순이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일상 속에서 익숙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를 가지 않은 것처럼 저는 여행툰을 보면서 여행의 의미를 이렇게 반성적으로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사고하고 여행을 가는 대신 일상 속에서 나는 여행의 어떤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귀결을 하면서 집순이인 처지를 핑계를 합리화했던 그런 스스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당일치기 같은 것도 괜찮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죠? 집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근데 뭐 익숙하면 익숙해지지 않는 것 이것도 좋은데 여행이 주는 그런 장점들이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익숙하면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나를 내 정신을 내 외부의 것들에 구속하는 것들과의 단절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냥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카톡이 오고 단톡방에서 막 애들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내가 답장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을 가면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기회? 근데 이거를 일상 속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살지 않고서야 얻기 힘든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여행을 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런 거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진짜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라는 거를 정말 심하게 심한 아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길게 가면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는,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더 어릴 때는 사실 그렇게 피곤하게 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더 집 밖에서 잠자는 게 더 힘들고 옛날보다 더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진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끼리 가족여행으로. 근데 그때는 3일밖에 안 가기도 했었고, 가족들끼리 가니까 숙소도 편한 데를 가는데도 심지어. 근데도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그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내내 좀 피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올라갔다 와도. 그러니까 강원도 되게 좋았는데, 돌아올 때 그 집 근처에 그 톨게이트 들어올 때, 보면서 그 회색 건물을 볼 때 그 반가웠나요? 안도감이란 정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떠나야 된다. 그쵸.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떠나서. 그래도 여행 체질인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이런 어떤 뭔가 여행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진짜 되게 크고 의미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네. 그 집 주변에서 못 먹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먹방. 그게 최고죠. 강원도 갔을 때 너무 맛있는 거 많던데요. 여러분 강원도를 갑시다. 맛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감자랑 옥수수를. 네. 진짜 회도 맛있고 지금 섭국이라고 자연산 홍합을 지금 섭이라 방문 한다는데. 판매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아닌데. PPL 아닙니다. 이거. 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많이 강원도를 사랑해주세요. 전 강원도민은 아닌데 가니까 맛있는 거 많고 좋더라고요. 네, 뭔가 점점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네, 이야기가 뜬금포로 가버렸네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는 뭐냐면 두구두구 집에서 이거 들으시면서 같이 두구두구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혼자서 혼자서 같이 두구두구 이런 거. 공감 능력을 네, 그쵸. 재밌게 두구두구 여름을 맞아서 공포 웹툰 특집입니다. 네. 이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뺏겼습니다. 국씨한테. 한 번 더 하세요. 여름을 맞아 돌아온 공포 특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도 너무. 그러게요. 첫 방송이라. 네. 이러다가 막 악플 엄청 달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인기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악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러진 맙시다. 선플을 달아주세요. 마음이 네. 여립니다, 저희들이. 네. 의외로 소심하고요, 저희가. 네네. 네. 아무튼 다음 주제는 공포툰이어서 그 공포를 소재로 한 웹툰들을 3가지 저희가 들고. 네. 다음 주는 아니군요. 2주 뒤에. 2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공포 안 좋아하신다고 안 들으시지 마시고 방송은 네. 무섭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무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첫 방송이라 부족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같이 인사를 하고 끝낼까요? 네.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2주 뒤에 봐요. 무슨 사랑과 전쟁 같네요. 그러게요, 사랑과 전쟁 같네요. 하나, 둘, 셋 하고? 아니, 2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되잖아요. 네.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